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삶을 나누고 동심과 시심을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말이 난무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시집을 펴낸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번잡한 일상을 알아차리고 감성을 일깨우고 삶의 성찰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 즉 시인들의 넘치는 감성과 재기는 조용한 깨달음의 노래로 대중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데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최근 천경만론 시집을 펴낸 최승달 작가를 김종렬 기자가 만나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 주로 향토색 짙은 책을 많이 출간하시고 이번에도 안동병소 60선과 시집 천경만론을 펴낸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최승달 작가님을 찾아왔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승달입니다. 네, 출간을 앞두고 시간도 많이 부족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원래는 사실 책 두 권 낸다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잘 마무리되어서 이렇게 책이 나온 것만 해도 제게는 참 기쁨이죠. 네. 네. 안동병소 60선 함께 출간하시는 거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안동에 말 그대로 60선, 그러니까 유명한 알려진 곳 60곳을 선정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자료 조사를 하고 발로 뛰어서 글로 써서 이렇게 책으로 엮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뭐 도산서원, 뭐 병산서원, 여러 어떤 종가의 종택들, 또 누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사찰들도 포함되어 있죠. 네, 봉황사, 봉정사, 한글 관련된 절입니다. 광흥사요? 네, 광흥사. 네네. 예, 네. 뭐 유명한 사설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시집 제목이 천경만론인데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말 그대로 직역하면 천 가지 경전과 만 가지 이론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뭐 부처님 말씀이다, 84,000 경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처님 말씀인 84,000 경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시집의 내용이 주로 선시를 많이 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궁금한데 내용은 선어로 채우고 굳이 제목을 그 반대의 개념인 천경만론으로 정한 속내가 뭔데 궁금한데 무엇입니까? 사실 제 이거 의도입니다. 의도인데 우리는 늘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분별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보다는 좀 평등한 세상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그 어떤 제목이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불교 종지가 원래 개정의 사막 등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굳이 경전과 참선을 뭐 구분하려는 이런 눈들이 제가 보기엔 차별이다. 불의 중도의 관점에서는 공이 색이고 또 색도 공이고 부처님이 발견하신 중도의 길을 제가 보기에는 어느 길로 나아가도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길의 문제가 아니고 자세의 문제다. 이것을 시를 통해서 좀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네, 소설을 쓰다가 불현듯 시가 쓰고 싶어 쓰다 보니 시집까지 내게 되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네. 전후 내막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들을 위해 말씀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에도 한 3번 정도 통도사에 가서 이렇게 승파 종종 이하를 이제 알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올 1월이었던가 기억이 드는데 내려갔을 때 종종께서 이제 통도사 부도원에 가면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제 순조 철종의 연간에 이제 육판수도 얘기 맺고 상공 그러니까 뭐 우의정, 자의정, 영정까지 얘기하면 어떤 대단한 분이었는데 건돈이라는 어떤 분의 그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도원이니까 모든 고성대덕의 부도탑인데 유일하게 어떤 유학자의 탑이 있었으니까 좀 신기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종정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보고 이걸 갖고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종정의 말씀을 갖고 와서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자꾸 소설을 쓰다가 시가 쓰고 싶은 겁니다. 마장이 끼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네, 마장이 끼듯 소설을 쓰다가 시로 전환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앞에서 그 영세
불망비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군도민의 분의 어떤 덕을 찬양한 어떤 영세불명미, 이분의 어떤 덕을 이렇게 찬양한 글들을 이렇게 비석에 새겨서 이렇게 세우는 어떤 영세불명미였습니다. 네, 말씀 옆에서 들어도 답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서 그 답답함 어떻게 해결한 겁니까? 하는 수 없이 통수사에 무작정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종종이와 찾아뵙고 솔직히 어떤 당시에 제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 상태가 뭐 이러이러합니다. 고백했죠. 네. 그랬더니 통도사, 방장, 중공, 성파, 대종사, 종종예약께서 뭐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죠. 제 말을 이렇게 들으시고는 막 소설 그만 쓰고 니 이제 씻어라. 아주 간단하게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그게 다예요? 책을 보니까 더 자세하게 소개해 있던데요. 네. 종종께서 이제 저를 물끄러미 이렇게 보시더니 빙그레 웃으셔요. 그러시더니 원래 시라는 것이 그 말씀원의 절사자가 이렇게 합쳐진 게 이제 시라는 한자인데 그게 이제 건구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종종 말씀이 그래 네가 이제 절대장이 나를 만났는데 시가 절로 나오지 그 당연한 거니까 그래 시를 써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시의 한자어를 보니까 절에서 하는 말 뭐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의 말, 부처님 말씀, 스님의 말씀 이게 다 어떤 포괄하고 있는 게 시라는 의미입니다. 네, 네, 원래 시가 이제 절에서 나왔다는 뜻이죠. 네. 네. 저도 이 부분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경전이 실제로 다 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선시의 반은 종종예약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집을 맨 먼저 갖다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아이고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올라매도 뭐 서너 번 알려라는 바람에 큰 스님 참 번거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면 맨 먼저 막 찾아뵙고 책을 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네. 청경만론 시집에는 총 몇 편의 시가 실려 있나요? 네, 총 57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네. 예, 시를 제가 이제 제 인사말 그리고 해설, 표사의 순서로 이렇게 실었습니다. 네. 청경만론에 실려 있는 선시 한 편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백운거사란 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백운거사. 네, 흰구름이라는 뜻이죠. 네. 네. 어제는 반가운 곡으로 대처 다녀가더니 오늘은 정산 오르는 고라니 등에도 다문다문 경구로 박혀 있다. 이제 보니 비로봉 떠도는 운수납자와 줄지어 일렬행대로 날아가는 기록이 되어마저 도노를 잃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데 흰구름처럼 이렇게 욕심 없이 이렇게 쌓지 말고 이렇게 흘러가듯이 순응하며 살자 어떤 그런 뜻이죠. 순리에 따라 살자 네, 이런 뜻이군요. 네. 네. 그동안 많은 책을 내신 것 같은데요. 대략 몇 권 정도 출판하셨습니까? 네, 희곡집도 내고 뭐 교양서도 내고 미술 빌평서도 내고 해서 이제까지 한 10권을 출간했습니다. 희곡은 어떤 것들이었죠? 희곡은 그 예언자 뭐 철학자 궁예인데 그게 제가 2007년도 첫 희곡이었는데 그 희곡집을 내고 매울당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매월당 문학상. 네네, 희곡 관련. 김시섭. 네네. 네. 그중 시집은 몇 권을 출간하셨습니까? 참 아쉬운데 시집은 사실 이번에 두 번째 네. 제 2집입니다. 연초에 막바로 3집을 계획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2007년도에 첫 번째 시집 안동한지 내고 근 16년간 시 쪽으로 고개를 돌린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고 난 뒤에 이번에 막 2, 3집을 막바로 내려고 합니다. 네. 연초라면 내년 초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내년 초에 바로 출간하겠다는 것은 시 창작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이번에 이제 57편을 출간하고도 한 60편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시를 묻고 몇 편을 더 쓰면 자연스럽게 뭐 시집한 건 내년 초에 충분하게 출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집도 그럼 2집과 비슷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 집은 일부러 제가 이제 불교 관련 선시만 이렇게 뽑아서 57편을 내었고
3집은 뭐 종교적 세철이 약간 덜난 시들, 그러니까 수정성 위주의 시들을 낼 계획입니다. 네. 이 집이 청경만론이고 이 시집을 내기까지 스님들의 도움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스님들 뭐 어떤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까? 네, 이 시집도 사실 우연찮게 나오게 되는데 맨 처음 이제 제 시를 조경 대강백신 오경 스님께서 보시고 이걸 다시 불교 신문에 주필이신 저 법인 스님한테 또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제 법인 스님은 또 우리 저 김수영 문학상을 받은 우리 불교계의 대표적 시인이죠. 서울 불광사의 주지신데 우리 동명스님, 성명으로는 자창용 시인님이죠. 시인들에게도 또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제 시의 청경만론의 발문이 우리 자창용 시인님의 발문이 실렸습니다. 이런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네. 시집을 보니 해설가 표사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쟁쟁한 분들이 맡아 주셨다면서요. 네. 영남대 국문학과 우리 이강훈 교수님과 또 동아일보의 신춘문으로 등단하셨는데 우리 평론도 하시는 우리 이동백 시인님이 표사의 글을 주셨고 가장 고생한 해설은 또 우리 신진문단의 리더격인 경남정보대 디지털 문예 창작가 정유지 교수께서 또 거의 맡아주셨는데 하여튼 다 정말 제게는 가분하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네. 청경만론을 펴내는데 시인님 주변의 많은 분들도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뭐 살아오면서 수많은 스승을 만났죠. 그분들 모두 다 제 스승이라고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제게 영향을 미친 분들이 있습니다. 11년째 원경학당을 이끌어오고 계시는 원경 스님, 관음사, 네, 관음사 주지신 원경 스님하고 김영수 법사님, 그리고 정리학당의 오경 스님, 오경 스님은 보경사, 네, 예. 보경사, 네, 서울의 법면사 주지도 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또 사삼 대보살님 이런 분들이 제게 이제 부처님의 법을 일깨워준 분들이죠. 그분들이 제 스승이고 육아에서도 또 이렇게 우리 보면 뭐 성균관 유도의 경복 회장님 하고 계신 우리 이접 회장님, 또 우리 저 임대식 청년 유도의 주황 회장님, 조병기 담수 회장님 같은 분들도 또 육아의 제 스승들입니다. 이분들에게도 또 제가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네, 유부를 망라시는 분들이 다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집 청경만론에 대한 반응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신 스님들이나 또 이렇게 교수님들은 엄청 또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또 독자의 눈은 또 뭐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겸허하게 어떤 평가를 해주시든 그것을 제가 시를 쓰는데 반영하고 이렇게 겸허하게 받으려고 그럽니다. 네, 지난해 이동백 작가와 김수영 기자와 함께 펴낸 안동의 정자에 대해 말씀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옛 네. 세년들이 절겼던 누적문화도 짚어봤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가능성도 높게 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경북의 문화, 안동 문화를 보면은 어떤 정책성 방향으로 큰 틀에서는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여기 산업이 없는 안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화관광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데 전국에서 누정도 제일 많고 서원도 제일 많고 종특도 실질적으로 이쪽이 제일 많죠. 그런 부분들을 잘 갈고 닦아서 이것으로 어떤 시민들의 삶을 풍조한 방향으로 잘 마무리해야겠다. 아마 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참 짧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쓰다만 장편 소설도 있고 소설도 있는데 언제 그쪽으로 돌아갈지 사실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 너무 쓰고 싶은 시간들이어서 일단 이쪽으로 매진해서 좋은 시들을 많이 쓰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앞으로도 대중의 가슴을 울리고 깨달음을 네. 주는 좋은 시 부탁드리고요. 네. 바쁘실 텐데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청경만론을 펴낸 최성달 작가를 만나봤습니다.